저성장으로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 살림살이가 영 팍팍한 요즘입니다. 아쉽게도 개묘년은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텐데요.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받아든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늘에서는 개수라는 물이, 땅에서는 묘목이라는 나무가 들어와 수생목하며 성장할 것 같지만 왜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양극화된 경제구조로 신성장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저성장 추세는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고성장보단 지속성장이 더욱 중요한 시대이죠.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사계절은 존재하고 봄은 옵니다. 봄은 곧 성장이고요. 거시경제는 개수라는 죽음을 표방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은 묘목의 힘으로 본격 성장을 시작할 거예요. 위기 속 성장, 이것이 개묘년의 키워드입니다. 개수는 수기운으로 토기운과 화기운이 부족할 시 정체하게 돼요. 개수는 무토와 합화하며 흩뿌려지고 상승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하강하며 선순환을 이루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2023년 경제는 탈세계화, 블록경제 등 단절과 폐쇄를 의미하는 금생수 작용이 가속화되며 섞임, 공존을 의미하는 화생토 작용이 약해지고 있죠. 불은 위로만 타오르고 물은 아래로만 흘러 만남과 조화가 사라지는 세상, 화수미제로 일컬어지는 세상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순환의 이치상 수기운은 모든 것의 원점으로 죽음과 탄생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천간의 개수가 세상의 위기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개묘년의 개수는 지지인 묘목의 장생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도 강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민년에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각국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죠. 이로 인해 관련 인프라,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분야는 장기적 기회를 맞이했어요. 2019년 팬데믹 이후 친환경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로 이어지는 세운의 지지 변화는 해 자축의 겨울에서 인묘진의 봄으로 흐르고 있어요. 수생목의 흐름 속에서 낡은 세상의 죽음과 새로운 세상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낡은 세상이란 자연환경을 인간과 분리시켜 개발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분법의 세상이에요. 무분별한 개발이 결국 기후위기를 불러왔고 이는 사람과 자연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자를 지배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분법이 얼마나 위태로운 관념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는 사건들이 안겨준 고통은 이분법 종말의 필요성을 외치며 친환경 세상, 나아가 평화의 중요성을 처절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탈세계화, 블록경제 등 무역 갈등이 증폭되며 위기를 표방할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이 성장할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변화를 개수와 묘목이라는 두 글자로 함축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입니다. 토끼는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에 따른 종의 생존 전략은 희생보다 빠른 번식력이었죠. 희생되는 숫자보다 빠르게 자손을 늘리는 전략으로 종을 진화시켜 온 거예요. 이런 진화적 배경으로 토끼는 3에서 5초의 짧은 교미시간, 25에서 28일 남짓의 짧은 임신기간, 중복 임신 등의 특성들을 갖게 되었죠. 개묘년의 지지인 묘목은 이런 토끼의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글자예요. 따라서 묘목의 시기엔 새로운 세상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매우 연약하고 미숙한 상태이죠. 기존 최상위 포식자들에 둘러싸여 있어 늘 위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개묘년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위기를 기꺼이 선택하거나 위기를 피해 안주하거나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글로벌한 경제 규모가 수축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파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승자와 패자가 극명히 나뉠 겁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죠. 이런 국면에선 만약 현재 위기 상황에 놓여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민년은 대전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민년 상반기부터 10월까지 운이 좋았던 분들은 좋은 운기를 다 소모해버린 것일지도 몰라요. 절대 아니란 마음을 갖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입동 이후는 개묘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전환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예민한 위기의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개묘년은 위기 속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으로 일간별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컨텐츠들에선 일간별 개묘년 운세를 살펴보며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